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허임이 그를 얽어매고 있는 천민이라는 족쇄를 스스로의 힘으로 깨뜨리고 동아시아 최고의 취미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의원 허임은 침술의 한정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노비의 아들이었고 그 태생적 성분 때문에 평생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핍박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끊임없이 그를 질시하고 괴롭히던 양반들이 병이 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를 제일 먼저 찾았다는 것이다. 허임의 정확한 출생 시기와 출생지는 알 수 없지만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과 25년에서 30년 정도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므로 1565년에서 1570년 사이에 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허임은 어머니가 병이 들자 모친에게 침을 놓아준 의원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줌으로써 치료비를 대신했는데 눈썰미가 뛰어났던 그는 침 하나만 잘 놓아도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 침술을 생업으로 삼을 결심을 한다. 이때부터 허임은 침술의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가난한 서민들을 치료해주면서 명성을 얻게 된다. 허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치미로 활동했으며 전쟁이 한창일 때는 광해군을 수행하면서 침을 놓았다. 불과 20대의 나이에 왕자 광해군의 치료를 도맡았을 정도로 그의 실력은 내외의 인정을 받았던 것 같다. 1595년 치매 출신의 박춘무가 군수로 일하던 전라도 임천에 허임이 갔을 때 그는 허교수라 불린다. 교수는 전의감 소속으로 해민서의 종육품 주부를 가리키므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때쯤 허임이 천역을 벗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왕조실록에 치미로 공식적으로 그가 기록된 시기는 1598년 9월 22일이다. 1604년 9월 23일 한밤중에 선조는 갑작스레 엄습한 편두통으로 바닥을 뒹굴었다. 극심한 통증이 끊이지 않자 왕은 내관에게 어의 허준을 데려오게 했다. 그러자 입직승지가 딴죽을 걸었다. 의관들만 입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승지와 사관이 함께 해야 합니다. 됐다. 침은 맞지 않고 증세만 물을 테니 너희들은 물러가라. 선조는 버럭 호통을 쳤다. 아파 죽을 지경인데 태평스럽게 법도를 들이대고 있으니 없던 병도 생겨날 판이었다. 이윽고 허준이 나타나자 선조는 그에게 아픔을 호소했다.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침으로 치료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치미들이 말하기를 침을 놓아 열기를 해소하면 통증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서 시침을 해주게.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침술은 소신보다 허임이 뛰어납니다. 밖에 허임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허준은 급히 허임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허임은 선조를 안심시키며 가만히 혈자리를 찾은 뒤 침을 놓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선조는 허임을 육품에서 정삼품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며 크게 칭찬했다. 경의 의술은 실로 신묘하다. 내가 이미 그 덕을 보았는데 어찌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609년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등극하자 허임은 오랜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해 10월 8일 광해군이 그를 마정군수에 임명했다. 그러자 사원부 장령 최동식이 딴죽을 걸었다. 허임은 노비 출신입니다. 천추를 수령으로 삼는 법은 없습니다. 그의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끈질긴 시비에 지친 광해군은 10월 16일 허임의 임명 조치를 철회하고 대신에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 허임이 모친을 봉양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풍계에 준하는 녹을 주도록 하라. 조정의 조치에 실망한 허임은 내의원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향 나주로 내려가 버렸다.
이듬해인 1610년 왕은 나주에서 머물고 있던 허임에게 입경을 재촉했다. 하지만 허임은 수차례에 걸친 어명에도 불구하고 병을 핑계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1612년 9월 왕은 허임이 전란 중에 자신을 수행하며 치료했다는 명목으로 3등 공신에 봉한 다음 어이 허준과 함께 의관록에 기재하고 교동현감에 제수했다. 1615년 광해군은 치통으로 신음하다 허임을 불러 침을 맞은 뒤 효험을 보자 그를 경기도 인근 도의 수령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했다. 왕은 1616년 1월 23일 그를 영평현령으로 임명했고 이듬해인 1617년 2월 12일에는 그를 요직인 양주목사로 승진시켰다. 그러자 사원부에서 다시 그의 전력을 몰고 늘어졌다. 허임의 아비는 관노이고 어미는 사비이니 비천한 자 가운데 더욱 비천한 자입니다. 침술로 발신하여 노군되고 봉군되기까지 했으니 나라의 대접이 이미 분수에 넘칩니다. 그러니 국가에 그의 제주로 보답함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양의 팔다리가 되는 이 중요한 지역을 천민 출신인 그런 비천한 자에게 맡기시렵니까? 조선의 양반들은 천민 출신이 요직에 제수되는 것을 개돼지에게 벼슬을 주는 것으로 여겨 절대 좌시하지 않았다.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 강고한 양반 체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달 18일부터 26일까지 사원부의 집요한 상소가 이어지자 견디다 못한 광해군은 편법을 썼다. 3월 9일 양주목사 허임과 부평부사 이익빈의 자리를 맞바꾸어 버린 것이다. 부평은 양주보다 덜 중요한 지역이다. 내가 이 정도로 배려했으니 너희들도 대충 물러서야 하지 않겠느냐. 광해군으로서도 허임을 가까운 곳에 두어야 급할 때 한양으로 빨리 불러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군신 간의 교묘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해 6월 6일 왕의 손에 돋은 종기가 심해지자 허임이 급히 달려와 침을 놓고 임지로 돌아갔다. 그의 침술은 고관 대작들에게도 인기였다. 양반들은 그를 천출이라고 무시했지만 병이 나면 앞다투어 불렀다. 명의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요. 시간이 나면 우리 집에 와서 식구들을 좀 진료해 주시오. 1623년 3월 13일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축출되자 허임은 서인들의 탄핵을 받아 남양부사직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나이에 자유의 몸이 된 그는 이 모든 일을 다행하게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였다.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자 허임은 붓을 들어 자신의 침수를 정리하는 한편 제자 양성에 매진했다. 1639년 인조는 허임의 의술이 나라 안의 어떤 의원보다 뛰어나다며 신료들에게 자신이 식은땀을 흘리는 증세에 관해 알아오라고 명했다. 그러자 허임은 8월 18일 처방을 문서로 올렸다. 그의 침술은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으므로 그를 쫓아낸 인조마저 수시로 허임을 불러 침을 맞았다. 그 무렵 허임은 충청도 땅 공주에 머무르면서 많은 제자를 가르쳤는데 현재 그곳에는 허임의 후손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 노비의 신분으로 조선 의술의 한 축을 세웠던 허임의 품계는 말년에 종이품에 이르렀다. 70세 중반에 이른 1644년 허임은 자신이 일생 축적했던 침구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최초의 본격 침구 전문서인 침구경험방을 완성했다. 침구경험방은 1644년에 전라도 가명에서 목판본으로 처음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허준의 동의보감 침구편과 함께 조선의 의료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침구 전문서로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허준이 침구 이론에 중점을 뒀다면 허임은 침구 임상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다르다. 조선 침구학사에 하나의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 책은 간결성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역저다. 기존의 여러 침구 의서를 참고하면서도
단순한 인용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임상 경험과 독창적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허임은 서문에서 이 책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저술되었음을 알렸다. 동시대인들이 신의 의술이라 찬탄했던 허임의 침법은 그 마음가짐이나 배우는 과정이 있어 의사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침법은 손으로 익혀야 한다. 비법은 주어도 교묘한 재주는 줄 수 없다. 신묘한 그의 침법은 단순하지만 본질을 읽어내어 임상이라는 실전에 적용하는 비법 아닌 비법이었다. 관념적인 이론보다 실질이나 효능을 중시한 허임의 침술은 마침내 동아시아 최고의 침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저술은 이후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사암침법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가 남긴 침구경험방은 당대 일본과 중국에서도 침구 전문서로서 독보적 권위를 인정받았다. 17세기 말 조선에 왔던 일본의원 산센주라는 귀국길에 어렵사리 구한 침구경험방을 일본에 가져간다. 그는 1725년 일본판 침구경험방을 간행했는데 서문에서 허임의 침구술을 격찬에 맞이 않았다. 나는 젊은 시절 조선에 유학하였다. 치료 방법은 모두 허임의 경험방을 배워서 했다. 조선의 의술 가운데 허임의 침자는 단연 최고다. 중국에까지 명성이 자자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처럼 산센주난을 감동시켰던 침구경험방은 일본에서 2차례 이상 간행되었다. 게다가 청나라 말기에 중국에서 간행된 유명한 의학서 침구집성은 허임의 침구경험방과 허준의 동의보감 침구편을 통째로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려운 시절 백성들을 위해 집필한 침구술의 고전이 동아시아 백성들의 건강에도 일조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치미는 침술로 병을 다스리는 의원입니다. 천역은 천한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입직은 관아에 들어가 차례로 숙직 혹은 당직하는 것입니다. 승진은 조선시대의 왕명을 전달하거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을 상달하는 일을 맡은 관리입니다. 입시는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던 일입니다. 사암침법은 환자의 개체적 특이성에 맞게 음양관에 입각하여 시술하는 침법입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여 치료를 도모하고 독특한 이론 체계에 따라 시술되므로 그 이론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광해군 일기를 참고했습니다. 강상숙, 원치만, 이은하 선생이 공역한 책 침구경험방을 참고했습니다. 이상각 선생이 지은 책 조선 노비열전을 참고했습니다. 홍종찬이 연출한 2017년 TVN 드라마 명불허전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리고 허준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천지일보, 장수경 기자의 기사, 조선시대 언론 3사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윤713에 차이나는 클라스, 조선시대 K방역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에듀넷, 조상들의 생활 모습에서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스팟에 드라마 명불허전, 실존인물 허임은 누구인가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김상호, 김진민, 최정규 연출의 2015년 MBC 드라마 화정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곽정환 연출의 2010년 KBS 드라마 추노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정윤철 감독의 2017년 영화 대립군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충청투데이에서 반포지유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그리고 PNG트리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월, 수, 목, 금,
일요일에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